낡은 구두방에 황금빛 햇살. 해질녘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겨우 고개를 내민 낡은 골목 끝자락. 그곳엔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왁자지껄한 도심에 소음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작은 수제화점 박가구두가 있었습니다. 75세의 박 노인은 이제는 흐릿해진 눈으로 코끝에 걸린 돋보기를 고쳤으며 세월만큼이나 딱딱해진 가죽을 능숙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마디는 굽고 굵었으며 손톱 밑엔 검은 기름때가 깊게 배어 있었지만 낡은 가죽 한 조각을 만지는 손길만은 갓 태어난 아이를 다루듯 한없이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랜 단골들의 발 모양과 걸음걸이,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무게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 곁에는 7살 손자 민준이가 낡은 신발 더미를 보물처럼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에는 오늘 얻은 유일한 금빛 보물인 반짝이는 금색 사탕 껍질이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뉴스에서 그러는데 이제 금값이 너무 올라서 황금 송아지도 못 산대요. 우리 집엔 금 없어요? 친구네는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도 많다는데.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동경과 함께 혹시 자신들만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리드미컬하게 가죽을 두드리던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질문에 숨겨진 아이의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금값이 오른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겁을 먹었다는 신호란다. 앞날이 불안하고 흔들리니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것, 변치 않을 것 같은 것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안단다. 진정 변치 않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럴수록 할아버지 같은 작은 구두방은 점점 더 추워지는구나. 할아버지는 창밖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희뿌연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대기업 구두 매장들의 화려한 간판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윈도우에는 번쩍이는 신상 구두들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휘황찬란한 빛 뒤에는 오르는 가죽값과 치솟는 임대료의 허덕이다. 하나둘 폐업 안내문을 붙이는 이 골목에 작은 가게들의 스산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에게도 오늘도 과연 손님이 올까? 하는 불안감이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찾아오곤 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지갑을 꽉 닫아버렸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정작 사람들의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니 낡은 신발을 고쳐 신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세상이 돼버렸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불안한 민준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엄마도 마트 갈 때마다 한숨을 쉬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도 양이 줄었대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가난해지는 거예요? TV에서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다들 힘들다고 하던데. 민준이의 눈빛에는 세상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낀 아이의 순진한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무릎에 앉히고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면접용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걷는 청년과 임대 무늬가 붙은 텅 빈 식당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이웃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시끌벅적했던 골목은 이제 썰렁한 바람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아련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득했지만 이내 흔들림 없는 단단함으로 빛났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75해를 살면서 이런 시린 겨울을 여러 번 겪었단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전쟁이 끝난 뒤 폐허였던 거리에서도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다던 IMF 시절에도 세상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 일자리는 없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막막해했어. 지금처럼 말이야.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지난날의 고통과 인내를 짧은 말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겨냈어요?
할아버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민준이의 눈에는 할아버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듯한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지. 매일 밤 잠을 설쳤단다. 하지만 민준아, 사람들은 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변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온기란다. 금값은 매일매일 오르내려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 오히려 더 빛을 발한단다. 할아버지가 이 낡은 구두를 밤새워 정성껏 고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낡아서 버려질 신발이지만 이 신발을 신었던 누군가는 다시 이 구두를 신고 힘든 일터로 나가 가족을 부양할 힘을 얻기 때문이란다. 그 보이지 않는 응원, 잘 고쳐줘서 고맙다는 한마디가 할아버지에게는 금보다 더 큰 희망이었어. 그 온기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벌써 이 구두방 문을 닫았을 거다. 할아버지는 선반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작은 나무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뚜껑을 열자 그 안엔 번쩍이는 금덩어리 대신 손때 묻은 작은 쪽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다양한 필체로 쓰인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들이 빼곡했습니다. 사장님, 고쳐주신 신발 신고 드디어 취직했습니다. 새 신발 같았어요. 첫 월급 타면 꼭 다시 올게요. 형편이 어려워 수리비를 다 못 드렸는데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남은 구두였는데 새 것처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민준아,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수입이 줄어 생계가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금보다 귀한 희망이야. 할아버지는 이 쪽지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 든단다. 비록 작은 가게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고쳐주었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웃음소리가 이 낡은 방을 채우는 한 할아버지는 내일도 다시 망치를 들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금이란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에 자신의 작은 손을 겹쳐 올리고는 따뜻한 온기에 얼굴을 부비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신발을 만들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다시 행복해지겠죠? 어느덧 골목을 가득 채운 저녁 노을이 구두방 안으로 깊숙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불안한 세상의 지표인 금값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따뜻한 황금빛 햇살이 서로를 꼭 껴안은 두 사람을 온화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구두방의 낡은 시계는 째깍거리며 여전히 시간을 알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멈춘 듯 했습니다.